말 그대로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중복이랑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중복은 뭐라고요? 쓴 거를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썼던 걸 또 쓴다는 뜻이지, 아예 애초에 선택지에 같은 게 있었냐 없었느냐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두 개 다르다. 그 중복순열은 n 파이 r이라고 할 때에는 서로 다른 n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복을 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 중복을 하는 게 아니죠. 뭔지 알겠죠? 같은 것이 있는데 중복도 할 수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 같은 게 두 개 있는데 중복을 5개까지 허용해. 그러면은 무슨 의미지? 한 개 놓고 중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내 말은 뭐냐면 A하고 B 있는데 똑같은 걸 5번 쓸 수 있어랑 A, B 있는데 똑같은 걸 5번 쓸 수 있어.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이제 큰 상관이 없죠. 어쨌든 뭐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와 A의 B의 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책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A1, A2, B, A2, A1, B, 그 다음에 A1, B, A2, 2B, A1, B, A1, A2, 그 다음에 B, A2, A1이다.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내가 밑에서 꼬리말을 떼볼게, 뭐 아래첨자를 지워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제 이거 두 개 같은 게 나오고 같은 게 나오고 같은 게 나오니까 중복을 제거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당연하죠. 얘네가 매 경우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축소된 걸로 이걸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매 경우마다 뭐야? 똑같은 게 발생한다. 근데 이 똑같은 건 뭐였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부 나열하면 3팩인데 매 경우마다 중복이 나오니까 빼어 나누는 거죠. 그렇죠? 나누기 얼마야? 얘네가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이니까 2팩이 되는 거죠. 2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게 전부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가 질문할 때 같은 거 신은 순열 같은 거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 모양 그림, 이 이미지, 대표 이미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뭘 보면 뭐가 떠오르는 것처럼 뭐 아이콘일 수도 있고 플래그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하지 않나? 픽토그램이라고 하든, 픽토그램은 좀 그렇게 똑같이 닮아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뭐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대표 이미지 같은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 같은 것이 있다면 자리를 바꿔도 같죠. 자리를 바꿔도 같다. 일관성 있게 갑시다. 자리를 바꿔도 같다. 그러면 자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는 거죠. 자리에 따라 차이가 없으니까 저는 뭐예요? 순서가 없다. 순서의 제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거하는 거고요. 순서를 제거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익히 알고 있듯이 순서를 제거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두 가지였던 거잖아요. 순열이 있는데 나열해서 순서를 제거했어 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씌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이랑 같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맞는데 수식적으로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A, B, B가 있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얘는 가지수를 계산하면 5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눈 것인 거고요. 요거를 그쵸? 아주 무시무시한 수식으로 보시면 이게 NCR이니까, 그러니까 봐봐라, 이게 5고 이게 3이고 뭐 이게 5 빼기 3이니까 2고, 그러니까 와 조합이지? 이렇게 하면 끄덕끄덕거리면서 뭔가 안다고 느끼죠. 저는 진짜 무서운 게 얘가 그러니까 얼마야? 5C2야 라고 설명을 끝내는 게 저는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너무 무서워. 근데 많은 수업이 이렇게 가르쳐요. 5C2다라고. 왜냐면 자신도 모를 수 있어, 그럴 때는. 왜냐면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더 많은 선생님들은 이걸 설명을 하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확통 끝까지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부딪히게 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5자리 중에서 결국은 A와 뭘로 채워요? B로 채운다라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나열해보면. 얘를 나열하는 건 뭐 A, B, A, B, B 뭐 이런 식이, 갑자기 B가 증식을 했네요. 그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뭐 B, B, A, A, A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열을 쫙 해가면 결국은 나열해보면 알 텐데 좀 귀찮거든요. 그냥 A가 여기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채운다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A가 우리가 갈 곳을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채운다고요? B가 알아서 채워준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제가
확통 전반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키워드 뭐였다고요? 이게 이분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 이분법의 사고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또 한 번 더 이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숙이 들어가서 좀 분석해보면 뭐예요? 하나만 세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분법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제로섬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죠. 하나가 늘어나면 이게 줄어든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로섬은 뭐야? 하나가 늘어나면 나머지 하나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항 정리에서 안 나오는 항이 있고 동전을 던져서 이동하면 못 가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분법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냥 이분법으로 얘를 설명해내면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게 더 자연스럽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좀 기괴하고요. 제가 볼 때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를 세는 방법은 뭐였다? 우리는 자리를 세는 거에 불과했으니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결국 뭐였어요? 조합이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왜 조합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더라? 순서가 사라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총체적으로 이해가 됐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문제죠. 자, A, B, C 1, 2, 3이 있다. 근데 다음 조건에 따라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크기 순으로 나열이고요. 2는 1 앞에 올 수 없고요. A, B, C는 뭐야?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숫자 사이에 문자 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근데 문자의 순서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 2는 1 앞에 못 오니까 B, A, 2, C, 1, 3 요거 가능 불가능? 요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요 그림으로 다시 보면 될 것 같아. B, A, C, 1, 2, 3은 가능 불가능? 얘는 가능하고 그쵸? 얘는 뭐 하다는 거야? 불가능하구나 뭐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문자는 뭐야? 막 뒤집어도 상관없고 사이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얘는 뭐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같은 경우에서 B, A, 3, C, 1, 2 이거 가능 불가능?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숫자는 왜? 크기 순으로 와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B, A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3, 2, 1 이것도 가능 불가능해.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즉, 자, 같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도 말에서도 끝낼 수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인데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그냥 말에서 끝낼 수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뭐 하면 돼요? 순서를 뭐 하시면 돼? 제거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순서만큼만 뭐 하시면 되겠어? 제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도 있죠. 다 안 썼어요. 다 쓰면 몇 개 써야 돼? 6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귀찮아서 다 안 썼을 뿐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경우마다 얘는 가능한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뭐 하면 돼? 뽑기만 하면 순서는 알아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해됩니까? 213을 뽑든 311을 뽑든 순서는 1, 2, 3으로 갖다 붙겠지. 오케이? 이런 상황이니까 전체를 다 나열하신 다음에 맞습니까? 1, 2, 3이 만드는 순서만큼 뭐 하셔야 돼? 제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1, 2, 3은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자리는 내가 뽑아만 오면 뭐야? 알아서 자석처럼 크기대로 다다닥 갖다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금 말한 이미지는 어떤 걸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돼요. 난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가 갖다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뭐야? 순서를 제거하는 것과 같으니 그러니 저는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제일 개똥 같다고 설명하는 설명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 제일 개똥 같은 설명은 1, 2, 3을 X와 X와 X로 두십시오예요. 그럼 뭐가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야? 6팩에 3팩으로 나눈 거다. 뭐 이렇게 푸는 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똥 같습니까? 안다와 이해한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너무 답답한 거지. 아니 얘 따로 얘 따로야 또? 그러면 또 이거는 이걸로 또 외울 거야? 왜 외우고 지랄이야? 그럼 못한다고. 우리는 특정 어떤 방법론을 배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으면 마찬가지잖아. 바꿔도 똑같으니까 순서가 사라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순서가 사라져. 그럼 나라면 그럼 순서가 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옳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의 정의를 맨 처음에 딱 받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29페이지 하단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다. 자리를 바꿔도 차이가 없으므로 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고려해봐야 의미가 없죠.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똑같네. 미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면 미래의 운명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너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랑 똑같네요. 이래서 내가 숙명론이 싫어요. 자, 어쨌든 자, 맨 마지막에 순서가 정해진 것을 문자 X로 바꾼다 따위의 쓰레기 같은 방법이었다가 허접한으로 좀 바꿨습니다. 오케이. 좀 순화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것도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안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거를 순서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조금 변주해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 책에 못 넣었네요. 자, 인터넷 문자를 사용해서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래요. INTERNET니까 총 8팩이고요. 똑같은 게 눈에 보이죠? N과 E와 T와 T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몇 개? 2팩, 2팩, 2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1번이요. 흰색 깃발 5개. 아, 이거 지우고 하자. 자, 흰색 깃발 5개, 파란색 깃발 5개를 일로 나열할 때요. 흰색 5개, 파란색 5개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양 끝에 흰색 깃발이 놓였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자, 이러면 괜히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결국 2개 썼잖아요. 얘네들이 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고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야? 8팩을 5팩과 3팩으로 나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란 아예 없앨 수 있어요. 이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정이야. 그치? 얘네들은 고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순서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잖아. 그치? 뭘 제거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뭐 같은 것의 개수만큼 뭐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야. 맞잖아.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눈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좀 쉽지만 출제가 되는 게 야, 같은 게 5개지롱.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헷갈리지? 뭐 이런 헷갈릴 리가 없나? 어쨌든 헷갈리지? 뭐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리를 바꿀 수 없는 거. 자리를 자리에 따른 그 순서를 제거하는 거. 이렇게 정의하시라 이겁니다. 7개의 문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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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네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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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네요. 자, C와 D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C와 D 사이에 그쵸? C와 D 사이에 2개의 문자 있으니까 너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잘 알다시피 패킹, 묶는 거죠. 그쵸? 묶어놓고 시작한다라고 했던 거고 이거 지우고 보니까 뭐 모을 수 있니? 자, A와 A 올 수 있고 A와 B 올 수 있고 B와 B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묶어놓잖아요. 예를 들면 묶어놓고 그냥 상자에 넣어버린다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알겠어? 봉투에 싸놔도 좋고. 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 A, B, B, B 있으면 얘네들이 자리 싹 다 바꾸는 거 계산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A, B가 들어가면 여기 묶였잖아. 그럼 A, B가 들어갔으면 여기 A, B, B 남잖아. 그럼 B, B, B 있을 때랑 A, B, B 있을 때랑 같나? 개수가?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패킹 이렇게 묶어놓고 오케이? 얘가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대분류를 하셔야 될 거예요. 1번 A와 A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A가 들어갔어. 그럼 너는 뒤에 뭐가 붙어? B, B, B가 붙을 거고 우린 요거 요 묶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부터 봅시다. 큰 거부터 얼마야? 4팩 얼마로? 3팩으로 나누셨고요. 맞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A 2개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아예 카운트 하실 필요가 없죠. 2팩을 또 이로 나누고 이러지 말자고. CD는 묶으라고 했는데 순서는 없잖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야? 곱하기 2 하나 있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요. 이번엔 A와 B가 들어갔고 A, B, B가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또 쉽죠? 요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4팩인데 BB만 갔죠? 2팩이 들어갔고요. 맞습니까? 자리를 싹 다 바꾸셨고요. 얘네 4개에다가. 자, A, B 자리를 바꿀 수 있고요. C, D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3번이요. 번호 안 썼네요. 자, BB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A, A, B가 있는 상황에 여기 마찬가지고요. 그쵸? BP 자리 바꾸는 거 안 셀 거고요. CD 자리 바꾸는 거, 그쵸?
2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 방에 통칠 수 없어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너무 쉬우시지 않습니까? 대분류 좀 하십시오. 자, 다음이요.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한대요. 내 앞에 카드 등장하셨고요. 아, 카드. 그렇지, 좋아. 이런 거 하면서 공부 시간 버리고 이러고 있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내가 그랬다니까. 빨강, 검은 공, 흰 공 있어요. 그럼 흰 공, 검은 공 칠하고 있어. 겁나 정성스럽게 칠하고 있어. 이 새끼 공부하기 싫은 거지. 그치? 아이, 그러시지 말고. 자, 어쨌든 2가 적힌 카드는 4가 적힌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하고요. 자, 순서가 뭐 하셨어? 삭제되셨네요. 그렇죠. 제거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가 적힌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으로 나열한대요. 얘네는 크기 순이고요. 이는 4보다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시죠? 얼마예요? 너 크기 순으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는 4의 왼쪽이 왔습니다. 순서만 지우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음이요. 자, 어느 회사원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A, B를 포함하여 모두 6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허, 6가지밖에 안 아니야. 6가지밖에 안 하시면 행복한 회사원인가? 자,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 A, B 있고요. 자, 머릿속으로 풀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죠. 이게 있다고.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제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된대요. 자, 오늘 처리할 업무를 택하고 택한 업무의 처리 순서를 정한대요. 아, 좋습니다. 자, A, B는 무조건 들어간 상태에서 오늘 할 업무를 뽑아 놓읍시다. 그렇죠? A, B 들어갔고요. 뭐 하시면 되겠어요? 4개 중에 2개 갖다가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1번과 3번을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뽑으셔도 된다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렇죠?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독하는데 이거는 국어 능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오독을 방지할 수도 있어요. A를 B보다 먼저 처리하고 그래서 알겠어요. A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 되잖아. 그렇지?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확통은 원래 헷갈려. 원래 쓰여있는 지문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왜 인지하면서 뇌가 이렇게 보정도 하고, 그치? 어느 특정 상황을 떠올리면서 막 읽으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건 자연스러워. 근데 그게 아닌지 맞는지를 보면 상황을 물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케이스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야. 내가 직접 만들다 보면 아, 뭐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거였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만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답팩에다가 여기 병만 걸어주시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쉬운 문제를 풀고 있으시니까요. 알겠어요? 자, 다음이요. 자, 다음 표와 같이 3개 과목에 2개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대요. 자, 국어 A, 국어 B, 수학 A, 수학 B, 영어 A, 영어 B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자,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1과목 들어야 2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줬다는 건 위에 문장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위에 문장에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죠. 국어의 근데 얘가 더 어려워. 근데 얘가 논리적으로 맞는지만 검증하시면 돼. 국어, 수학, 국어. 그치? 이거 자리 못 바꾼다는 얘기죠. 수학 A, 수학 B. 이거 A 끝나고 바로 B 안 해도 되고 뒤에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A, B 순서대로만 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끝났네요. A, B 순서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이요.